금요일입니다. 우리 코스피 3천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 분위기는 살아나는 모습이죠. 반면에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갔고 또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 제외 아시아 증시는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빨간불을 속속 들이켜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인하 후 유지하기로 한 건데 인하 효과를 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일본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죠. 지난달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으로는 높은 식품 가격, 특히 일본의 주식인 쌀 가격 상승이 지목됐습니다. 증시 보시죠. 오늘 도쿄 증시는 중동 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을 주면서 하락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총상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켰다가 현재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래도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니케이 지수 38,490선 내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동 지역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미 성향의 대만 부총통은 중국 당국이 대화에 나서야 양안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권은 중국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대만이 군사비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는 오늘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는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더니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면대면 대만 협상은 아니고요. 대면 협상은 아니고요. 온라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힌 건데요. 베트남 측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시장의 접근성을 검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 발표가 없었으니 오늘 오후 혹은 주말 사이 발표되는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증시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도 좀 부진하고요. 수급이나 지수를 밀어올릴 만한 이슈가 부족한 만큼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그래도 다행인 점은 1350선은 지지해주는 VN 지수입니다. 인도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무려 3거래일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오늘 상승불을 켜는 건데요. 특히 중앙은행이 PF 기준을 완화한 이후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네요. 현재 0.8% 상승하면서 82,00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화권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중국 본토하고 홍콩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전 중국 본토 상해 심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부에 이제 보합으로 조금 낙폭을 줄인 모습이고, 홍콩 증시는 1%대 상승폭을 좀 보인 다음에 오후 개장에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심천의 창업반 차이넥스트 지수 자체가 좀 낙폭을 주도하고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나 투자 심리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이제 은행주 같은 것들이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최근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이나 배당주 선호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경우는 태양광 테마주가 오전에 이제 반등을 좀 크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감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만 오후장 방금 저희가 이제 연결되기 직전에 중국 태양광 협회에서 뭐 그 소식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면서 오후장 좀 상승폭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AI 화웨이 관련한 테크주들, 반도체주들이 이제 상승한 반면에 바이오테크나 CPU, 귀금속 관련주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은행주와 반도체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 일부 소비주들, 의류라든지 비내구재성 소비재들이 좋은 상황이고요. 면세나 의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인민일보가 이제 랜덤박스나 이런 쪽에서 신소비 대장주인 팜마트에 대해서 좀 일부 경고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장중에 5% 정도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 하순까지 이 홍콩 증시나 중국 모두 다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대출 우대금리죠. LPR 금리가 오늘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지난달에 인하를 하고 이달에는 좀 쉬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전면적으로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했고 사실은
5월 달에 아시아 통화들이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시기에 이제 타이밍상 금리와 지준율 또 동반으로 인한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는 동결을 하고 시장의 경기나 환율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나 금융시장 관점에서 6월 달까지도 중국은 초과 유동성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물가라든지 내수가 다시 2분기 들어서 이제 고질적인 가격 인하라든지 또 실질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부동산이나 고정 투자 관련 주체들이 여전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3분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나 지준율 인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정치국회의 이후에 8, 9월 달에 저희는 다시금 조치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재정 정책을 3분기에 좀 더 강화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와 맞춰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좀 가져가는 행보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7월까지는 서프라이즈한 행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팀장님 이번에 중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라서 지난주에 네. 이제 심천에 가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나 또 유인 드론, 또 로봇 택시, 또 그 관련된 이제 업체들 좀 만나고 왔고요. 그때 전략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그 체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갔던 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이제 내년에 산업 5개년 계획을 앞두고 밀어붙이고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갔던 뭐 로보택시 시승이나 또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또 자율주행 시승 이런 쪽이 내부에 이제 중국의 그 지방 관료들이나 또 국영 기업들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열기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실제 체험 관점에서 보면 로보택시가 기술적인 면이나 저희가 체감을 한 면에서 보면은 전방위적인 확산이 임박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에 대한 저희가 뷰를 드리기보다는 로보택시 관련 생태계가 상당히 미국보다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좀 보였고요. 또 테마로 좀 봤었던 중국의 저공 경쟁 관련해서 이제 플라잉카 같은 이브톨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시연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역시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내년까지 중국의 이 저공 경제 테마 그리고 로보택시 테마는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개 업체를 가서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구동이나 속도나 어떤 그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은 뭐 기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떨어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나 또 미국과의 경쟁에서 좀 이겨야 된다는 어떤 의지들 또 올해 이제 4분기 정도 이전에 나올 수 있는 로봇 관련된 합동 이런 지원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좀 매우 높았고요. 자율주행의 경우는 저희가 또 하필 전기차들이 최근에 가격 인하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게 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황에 좀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기업들은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수요 업체들의 경우는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로보택시 출시하느냐 마느냐 여전히 좀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